좋은 운이 따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좋은 운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성공에 관한 개인적인 정의가 무엇이든 간에 좋은 운은 성공을 위한 필수적이고도 기본적인 요소다. 당신은 우리가 지닌 운의 질적인 부분을 상당히 놀랍게 발전시킬 수 있다. 별로 좋지 않은 운을 꽤 괜찮은 운으로, 또 웬만큼 좋은 운을 더 좋은 운으로 말이다. 그럼으로써 투자나 도박, 일, 사랑, 우정 등 운이 따라줘야 하는 영역이라면 어디에서든 인생의 승자가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운의 시그널, 지은이 막스 귄터, 옮기니 양소하, 발행 카시오페아입니다. 운은 이미 당신에게 오고 있다. 투자의 최전선에서 엄청난 자산을 이룬 투자자가 포착한 부와 성공을 부르는 13가지 운의 시그널. 이 책의 저자 막스 귄터는 13살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 스위스 은행에 근무하면서 돈의 과학적 관리법과 투자 기술을 터득하며 막대한 자산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30대 중반에 벼락 같은 행운을 경험하고 삶의 계획이 완전히 바뀐 후부터 운과 관련된 이야기나 이론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 그가 수천 명을 만나 인터뷰하면서 포착한 찰나의 기회를 일생일대의 대운으로 만드는 인생 법칙을 담았습니다. 그 사람 참 운이 좋았네. 나한테는 왜 저런 운이 오지 않는 걸까? 사람들은 운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면서도 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운은 무작위로 전방위에서 갑작스레 나타나며 그 시그널을 어떻게 포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일생일대의 대운이 되거나 불운이 되거나 아예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없었던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운이 있음을 인정하면 이제 나에게 운은 기회가 됩니다. 이 책에 행운이 내게 올 수 있도록 시그널을 보내는 법과 실제로 행운이 있을 때 좋은 운을 대운으로 만드는 13가지 법칙을 담고 있습니다. 뛰어난 실력만으로는 정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대운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시그널을 보길 바랍니다. 다가온 좋은 운을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흐름을 잡아내라. 운을 끌어들이려면 사건들이 가장 빠르게 흘러가는 곳으로 가야 한다. 일단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간단히 말하자면 사람들과 접촉하라는 뜻이다. 많은 사람과 연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일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는 방관자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직접 그 사건들에 뛰어들어 보자. 워첼은 일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회사뿐 아니라 회사를 벗어난 곳에서도 자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소 지겹더라도 모임에 참여하고 동료들이 퇴근 후 갖는 모임에도 참석하자. 평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작은 매듭을 넘어선 영역까지 당신을 강제로 내몰 수 있는 일종의 과제를 찾아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자신의 직업적인 목표를 알리자. 직장 밖의 삶에서도 많은 사람과 만나고 많은 모임에 참여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하자. 워첼이 말했듯 그 지역에서 인기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 활발함은 가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못마땅한데도 마지 못해서 하는 성향은 다른 사람에게 투명하게 감지되며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피곤한 일이다. 어떻게 보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 셈이다. 만약 조용한 성향의 사람이라면 그냥 그런 성향대로 조용한 하루를 보내도 된다.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을 만나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이 그룹 활동이다. 합창단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어떤 관심사든 좋아하는 일과 관련된 그룹에서 활동하자. 만약 우표 수집처럼 혼자 할 수 있는 취미에 빠져 있다면 최소한 그 취미를 주제로 모이는 클럽이나 컨벤션 등에 참여하도록 노력해보자. 또 파티도 좋다. 파티를 열거나 집회에 참석해보자. 퍼레이드가 있다면 그 일원이 되어보자.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을 하고 있다면 혼자 하지 말고 함께 운동할 수 있는 모임에 가보자. 꾸준히 운이 좋은 사람들은 보통 빠른 흐름 속에서 발견된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 중에 은둔자 또는 세상을 등진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영리하게 위험을 감수하라. 인생에서 확실한 패배자가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어리석은 위험에 뛰어드는 것, 즉 기대하는 보상에 비해 훨씬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피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위험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한 뒤 방향을 정한다. 어떤 사람은 이 법칙을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추상적으로는 이해했으나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어려움이 바로 불운과 보통 수준의 운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 심오하면서도 중요한 세 번째 법칙은 특히 이런 점을 주의하면서 살펴봐야 한다. 도움이 되지 않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 즉 어리석은 위험 상황과 위험이 전무한 상황 중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것은 단연코 후자다. 대부분 사람은 말벌을 피하는 것만큼이나 열심히 위험 상황을 피한다. 안전과 보안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며 그 결과 인생에서 최고로 재미있는 것들을 놓치고 만다. 또한 그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있는 장소와 시간의 전형적 산물인 커리어, 그 커리어를 느긋하고 꾸준히 쌓아가는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보자. 그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들어갈 것이다. 위험한 상황은 두렵기 때문에 절대 위험을 감수하려 들지 않는다. 가능한 한 결단을 적게 내리려고 노력하며 아무것도 새롭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정확히 맞춰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엄수해 일어나고 집을 나선다. 그리고 정확히 퇴근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간다. 35년이 지나 금으로 된 만년필을 받고 퇴직한 후로는 누구도 그의 소식을 접하지 못한다. 사실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간이었을까? 오로지 안전함을 위한 것이었다. 안전함, 이것이 그 사람이 얻은 것이다. 적당히 편안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준 월급과 빈곤하지 않은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 말이다. 물론 나쁘다고 할 순 없지만 즐거움과 개성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살면서 만끽할 수 있는 위대한 승리의 느낌, 그 환희는 어디로 갔을까? 그것들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받는 교육과 사회적인 훈련은 우리를 앞서 말한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라고 배운다. 청교도 윤리는 도박과 투기에 눈살을 찌푸린다. 윤리는 우리에게 쉬지 않고 죽으라 일하며 살아가라고 촉구한다. 내 손에 쥐어진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가 있다. 이 우화가 올바른 인생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되는 훌륭한 진실을 알려준다는 인식 덕에 전 세계 어린이들이 열심히 읽는다. 이야기 속에서 신중한 성향의 거북이는 조심스럽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금, 즉 힘을 아껴 승리한다. 하지만 정신 나간 토끼는 자신의 자본을 무모한 한바탕의 투기에 걸었고 그 결과 경주에서 지고 말았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느긋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인생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지루할 순 있어도 승리로 가는 길이다.
고대부터 내려오는 가르침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모든 위험을 피하는 사람은 찾아오는 행운의 가능성조차 피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운이 따르지 않는다. 아니면 그들 중 많은 수가 중간 수준의 운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할지 모르겠다. 그들에게는 좋은 운도 그렇다고 나쁜 운도 없다. 그들의 삶은 거의 변함이 없다. 한마디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당신은 일정 부분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읽고 있을 것이다. 영화 배우가 되거나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버는 거창한 꿈을 꼭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단지 살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길 바랄 뿐이다.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길 원한다. 일상의 변화를 원한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운에 관해 내렸던 정의를 떠올려 보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사건들이 바로 운이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려면 그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삶에 초대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위험을 감수하라는 뜻이다. 우리는 다가올 운의 종류를 통제할 수 없다. 좋은 운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운일 수도 있다. 만약 불운이 다가온다면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도해볼 방법들이 있다. 이 책의 뒷부분에서 그 방법들과 단계를 다룰 것이다. 지금 이해해야 할 점은 찾아온 운으로 삶을 바꾸고 싶다면 처음에는 그 운이 행운이든 불운이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통계적으로 볼 때 행운이 잘 따르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이는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너무 적은 위험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리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요령을 배우는 것이다. 지금부터 위험을 찾아보자. 그리고 작은 위험부터 감수해보자. 예를 들면 앞서 언급했듯이 복권을 사는 것이다. 엄청난 보상을 기대하면서 적은 액수로 베팅해 볼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사는 주에서 복권을 발행한다면 가끔 몇 달러씩 내기를 해보자. 아니면 복권을 발행하는 이웃주에 방문했을 때 해봐도 좋다. 집 근처나 사무실 근처에 자동차 경주장이나 스크린 경마장이 있다면 들어가 보자. 심심하면 동네 교회에서 빙고 게임도 해보자. 기회가 있다면 슬롯 머신에서 25센트짜리 게임을 해보는 것도 좋다. 경품 응모권이 있다면 그것도 사보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지고 자신이 신중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편안히 받아들이는데 좋은 연습이 될 것이기에 추천한다. 삶에서 몇 가지 위험을 감수하자. 루이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아주 흔한 모든 위험을 자동으로 회피하는 습관에서 빠져나오자. 위험을 감수하고 정말 그 위험이 자신의 생각만큼 큰지 잘 판단해보자. 만약 정말 큰 위험이라면 그리고 기대되는 보상이 적다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위험은 작고 잠재적인 보상이 크다면 이를 악물고 도전을 하자. 위험을 가늠하는 이런 식의 행동은 모든 상황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예컨대 연애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회를 붙잡아야 시작할 수 있다. 우정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다. 그저 위험 부담이 없는 상황만 고집한다면 루이스처럼 마냥 기다리는 운명에 처할 것이다. 일단 위험에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에는 위험의 양을 늘려보자. 모든 돈을 은행에 보관하지 말고 주식에도 투자해보자. 유망한 친구의 새로운 사업에도 투자해보자. 전 재산으로 도박을 할 필요는 없다. 도박 중독자 모임 회원들에게는 치명적인 매력이겠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니다. 위험의 양을 점차 늘리면서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핵심이다.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든 위험은 모든 성공적인 삶에 필요한 요소다. 위험은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위치로 데려다 준다. 운의 흐름을 잘라내라. 오랫동안 긴 행운의 질주와 계약을 맺고 나면 다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심리 상태에 빠진다. 또 다른 긴 질주를 기다리며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것이다. 하지만 오매불망 기다리는 긴 질주는 10중 8구 다시 오지 않는다. 월스트리트에서 꾸준히 돈을 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가장 크다. 초보자들은 시장에 들어와 수익을 길게 두라는 어리석은 조언을 들으며 그대로 실행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의기소침해지거나 지쳐 낙담하며 상황을 종료한다. 중국에는 은행 예금이나 시중 금리 수준의 이자를 주는 투자 신탁 등에 돈을 넣게 되는데 이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행운을 얻는 방법이 아니다. 패배로 가는 길은 보통 약간의 승리 또는 기분이 좋아지는 꽤 큰 규모의 승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A사 주식을 주당 10달러에 어느 정도 샀다. 그 주식은 15달러로 껑충 뛰는가 싶더니 자그마치 20달러로 치솟는다. 돈이 금세 2배로 불었다. 지금이 게임에서 빠져야 하는 때인데 우리는 수익을 길게 두는 데 중점을 두고 일을 진행한다. 행운의 긴 질주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30달러까지도 올라갈 것 같다며 희망을 품는다. 내 돈을 3배로 불리는 거야. 불행히도 그 회사는 풍랑을 만나 휘청거리고 주가 역시 15달러까지 되돌아온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설마 이것보다 더 바닥을 치겠어? 이제 와서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며 주식을 팔아버리는 건 실수야. 조만간 4배로 만들 수도 있는데 말이지. 여기서 그만두면 아쉬워서 나중에 땅을 칠 거야. 하지만 내 돈이 4배로 늘기는커녕 주가가 10달러로 내려간다. 이제 우리는 속은 듯한 기분이 들어 화가 난다. 지금 내려놓으면 다 망치는 거야. 이 주식은 나한테 빚을 졌어.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버텨야지. 하지만 주가는 계속 하락해 5달러가 된다. 이것이 패배자가 탄생하는 과정이다. 최고의 행운아였던 미국의 투자자 버나드 바루크는 1928년 어마어마한 호황장 한복판에서 보유한 모든 주식을 팔아치우며 질주를 끊어냈다. 이미 많은 돈을 벌었고 질주를 계속할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다. 하지만 대부분 투기꾼은 더 많은 것을 원했다. 1929년 대공황은 그런 이들의 바람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눈에 띄게 행운이 따른 사람들이 보통 그러듯이 말년의 바루크도 한 가지 질문을 받았다. 성공한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가 대답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운을 선택하라. 월스트리트에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손실을 줄여라 라고 말한다. 비록 몇몇 소수만이 실천하거나 꾸준히 지킬 수 있는 말이지만 여전히 유용한 조언임은 틀림없다. 이 조언은 주식시장만이 아니라 투자와 관련된 모든 곳에 적용된다. 플로런스 그레이엄은 엘리자베스 아덴이라는 사업상의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화장품 기업의 창업자다. 그런 그녀도 30대 초반에는 인생이 전부 끝나버린 것 같다고 느꼈다. 뉴욕의 한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보수는 박했고 승진 가망성도 별로 없었다. 그녀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것을 시도하고 싶었다. 친구들은 그런 그녀를 만류했다. 그 일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 왜 지금 와서 포기하려고 해? 왜 가진 걸 잃어버리려고 해? 좀 더 기다려봐. 시간이 지나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타날 거야. 그녀는 월스트리트의 투자자가 주가 하락을 마주한 것과 같은 갈림길에 직면했다.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미래에 행운이 찾아오길 바라며 마냥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당장 손실을 줄이고 지금까지의 투자도 포기하고 다른 곳에서 더 나은 운을 찾기 위해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까? 고민 끝에 그녀는 손실을 줄이기로 했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화장품 회사를 세웠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백만장자가 됐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운을 붙잡는 재주가 있고 이것이 그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그런데 이 요령은 습득하기가 쉽지 않다. 월스트리트의 사람들이나 앞서 사무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람처럼 불운의 수렁에 빠져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똑같은 말을 한다. 그 요령이 익히기 쉬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행운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당신을 놀릴 생각은 없다. 하지만 좋은 운이 따르게 하려면 반드시 익혀야 한다는 것만은 틀림없다. 투자와 일, 연애 같은 영역에서 하나의 상황에 새롭게 뛰어들면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아무리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운이라고 부르는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운이 좋다면 기쁘게 모험을 즐기면 된다. 하지만 운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끝을 모르고 바닥을 치는 주식시장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겉으로는 무한한 가능성이 보였던 그 새로운 일자리가 격변하는 업계 상황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진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갑자기 사랑의 라이벌이 출현하면 우리의 연애는 틀어지고 마는 걸까?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운이 좋은 사람은 잠시 기다리면서 문제가 해결될지 아니면 사라질지를 지켜본 뒤 나온 답이 아니다일 경우 상황에서 벗어나는 식으로 반응한다. 손실을 짧게 끊는 것, 이것이 운 좋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자신이 지닐 운을 선택하는 능력이 있다. 불운에 부딪히면 그들은 상황에서 벗어나 또 다른 모험에서 더 나은 행운을 찾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운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또는 평생 좋지 않은 관계에 얽매이고 돈을 벌 모험의 기회를 놓친다. 보통 그들은 운명이 유독 자신에게 가혹했다며 불평하지만 그건 보통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쁜 패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이 문제에서 핵심은 아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운을 고르는 요령이 없다는 점이다. 나쁜 패를 참아 버리지 못하는 그들은 불운이 더 나쁜 운으로 변하는 동안 그저 제자리를 맴돌며 고통을 겪는다. 100달러에 산 주식이 85달러까지 내려갔다고 가정하자. 비관주의자는 주식을 매도한다. 그런데 얼마 안 가 가격이 200달러까지 치솟는다. 씁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또 발전 가능성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직장을 그만뒀다고 치자. 그 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져 회사 상황이 급변한다. 그리고 내가 박차고 나온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믿기 힘든 높은 직급으로 승진해 연봉이 오른다. 이것도 씁쓸하기는 마찬가지다. 아니면 포커를 한다고 해보자. 패배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에 손실을 줄이기 위해 판을 접기로 한다. 그리고 다음 카드가 뒤집히는 것을 보며 만약 게임에 그대로 참가하고 있었다면 행운의 카드를 집어들었을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게 된다. 정말 가슴 아픈 상황 아닌가. 하지만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는 그리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잘못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잘못된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그보다 더 잘못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상황이 나빠질 때 더 나아질 것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손실을 줄이고 가는 편이 항상 옳다. 훗날 돌이켜봤을 때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혀져도 당시 우리는 옳았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결정이 잘못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 그들이 지닌 위험을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습관 중 하나다. 버나드 바루크는 당신은 들어간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나간다는 위험 또한 감수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만약 100%의 확실성을 고집한다면 그 자리에서 전혀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아주 운이 좋은 남자의 말이니 새겨 듣자.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 삶을 살아라. 운과 계획을 구별할 줄 아는 행운아들은 삶에서 기회가 무작위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만일 앞만 바라보도록 시야를 가려버린다면 많은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이는 운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들은 꼼짝 않고 제자리에 있거나 삶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미리 계획한 인생 경로를 끝까지 밀고 나간다. 종이컵 파는 일 따위 하고 싶지 않아요. 난 피아니스트라고요. 이러다가 언젠가는 패배자가 될 수도 있다. 전 새로운 모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인생 계획을 잘 세워놨거든요. 또 다른 패배자 후보가 한 말이다. 장기 계획이 해로운 건 아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좋다. 미래로 가는 길잡이로는 쓰더라도 법으로 굳혀서는 안 된다. 더 좋은 일이 생기면 즉시, 그리고 일말의 후회도 없이 전에 세운 계획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운 좋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그들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움직인다. 그들 특유의 습성 중 하나가 자신의 장기 계획에 갇히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한다는 것이다. 알리자베스 아덴은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천과의 인터뷰에서 어릴 때는 제가 한 직업에 오래 못 머문다고 많은 꾸지람을 들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 신경 쓰지 않고 한 직업을 고집하지 않은 게 제겐 행운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그건 정말 운이 좋은 거였다. 그녀는 속기를 배워 한동안 그 일로 먹고 살았으며 출납원, 치과 보조 일도 했다. 그리고 30살이 되자 뉴욕으로 가 미용실에 취직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침내 화장품의 세계를 알게 됐고 자기만의 브랜드를 출시해 백만장자가 됐다. 메리 가든과 레이 크록처럼 그녀 역시 지나가는 임의의 행운을 기꺼이 수용했기에 유명해진 셈이다. 그녀는 한 곳만 바라보고 꾸준히 걸어가는 것을 고집하지 않았다. 여행을 하다가 문득 매력적인 대상을 발견하면 가던 길을 멈추고 새 방향으로 다시 출발했다. 단순히 변화 자체를 위해 자주 바꿔야 한다는 건 아니다. 가는 길에 행운의 징조가 나타난다면 미리 정한 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단히 거절하지 말라는 뜻이다. 정해진 계획을 따르기를 고집한다면 결국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게임, 만약의 놀이를 하게 될 것이다. 외롭고 암울한 순간에 주로 패배자들이 하는 놀이다. 돌이켜보면 그들은 자신이 승자가 될 수도 있었던 그 전환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에 그러기만 했다면. 뉴욕 40플러스 클럽에서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한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사업을 시작할 걸 그랬어요. 그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그 일은 그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디딜 때 익혀서 지금까지 해온 유일한 일이었다. 그의 목표는 업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판매원이 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는 분명 사람들의 감탄사를 자아내게 할 만한 목표다. 또 성실한 태도와 근면성에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목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목표는 이 불쌍한 인생의 여행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적이 없었다. 오랫동안 불운한 생활을 한 뒤 그 일자리는 합병으로 사라졌고 55의 나이에 그는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다. 그런 상황을 맞지 않을 수도 있었다. 몇 년 전 친구 둘이 그에게 설득력 있는 제안을 했다. 그들은 저작권 관련 에이전시 설립을 눈앞에 앞둔 상태였다. 그 에이전시는 주로 스포츠계 유명 인사나 TV 스타 등을 대신해 일하는 회사로 장난감 등의 상품에 그들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영업하고 제조사가 지급하는 저작권료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돈을 벌었다. 이 사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타고 있었고 두 사업가는 컴퓨터를 파는 친구에게 이를 설명하며 빛나는 미래를 꿈꿨다.
이미 사업이 일부 진행 중이어서 사실상 이 신생 기업의 첫 해 수익은 보장된 셈이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것에 비하면 위험 부담이 없었다. 그들은 영업직으로 일하는 친구가 자신들과 함께하며 마케팅 분야에서 활약해 주길 바랐다. 그러나 그는 정한 목표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방법도 시도해 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저작권 관련 일이 아니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의 시선에서 봤을 때 새 사업은 자신이 인생에서 핵심으로 생각하는 분야와 동떨어져 있었다. 그는 기회를 거절했다. 바로 가까이에 훌륭한 행운의 징조가 나타났는데 눈을 감은 것이다. 그는 그 징조를 자세히 살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1980년대 중반 대부분의 회사가 그랬듯 저작권 에이전시 역시 번창했다. 흐름을 타지 못한 컴퓨터 영업사원은 그 흐름 뒤에 남겨져 만약에라는 말만 되풀이해야 했다. 지그재그식으로 사는 삶을 두려워하지 말자. 투덜거리며 어느 한 카테고리에 자신을 속박하지 말자. 나는 비서야 라거나 나는 컴퓨터 사업을 하고 있어 라거나 난 자동차 산업에 몸담고 있어 라는 식으로 자신을 어떤 자리에 묶어두지 말자. 행운의 기회가 어느 방향에서 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사방을 두루 살피고 있다가 기회가 손이 닿는 거리까지 다가오면 잽싸게 붙들어야 한다. 좋은 운을 갈망하는 당신에게 운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삶에 관한 접근에서 가장 현저히 부족한 법칙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만약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운이 덜 좋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삶을 분석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당신은 무엇을 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 대부분 사람이 몇몇 두드러진 결점을 발견할 것이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예외가 아니다. 운에 관해 우리가 안고 있는 주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자. 지그재그 길을 택하지 않으려는 마음에 행운의 기회를 그냥 지나친 적이 있는가? 운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몰라서 정체된 모험에 빠져본 적은 없는가? 잠재적인 운명의 짝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게 내버려 둔 적은 없는가? 법칙을 나열한 목록을 쭉 훑으며 당신이 가장 주의를 기울여 공부해야 할 몇 가지를 찾아내자.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자. 여기까지 운의 시그널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막스 귄터는 스위스 은행에서 근무하며 돈 관리법과 투자 기술을 발전시켰고 평생을 투자의 최전선에서 엄청난 자산을 형성한 인물입니다. 제가 소개한 적 있는 그의 저서 돈의 원리는 꽤 많이 알려진 재테크 저서이자 투자의 기술과 마인드를 다잡아주는 책이기도 한데요. 그의 전문 분야는 주식 투자이지만 그는 30대 중반에 인생에서 벼락 같은 행운을 경험하게 되면서 운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운을 부르는 특별한 삶의 방식을 정리하여 이번 책에서 좋은 운을 만드는 13가지 법칙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작위하고 통제할 수 없는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실력과 노력을 통해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좋은 운을 만났기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운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불운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주어진 상황에 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인식할 때 상황이 변화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저자가 책 속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어떠한 불운이 갑작스레 닥쳐왔더라도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자책하거나 원인을 찾아내 그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고
행운과 불운이 우리의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음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연일 상한가를 치며 수익을 내는 것과 같은 행운이 계속되더라도 운을 과신하지 말고 적당한 지점에서 끊어낼 줄 알아야 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총 13가지 운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책의 서두에서 그중 자신에게 맞는 몇 가지만 실천해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법칙들 중에서 인상에 깊게 남았던 법칙은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의 삶을 살아라 였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장기적인 계획은 언제든 가변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바쁘게 움직이며 기회를 포착하고 좋은 운의 흐름에 나의 방향성을 맡기려는 유연성은 반드시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언제든 노력이나 실력과는 상관없이 운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될 수는 있지만 찰나의 기회를 나의 행운으로 만드는 법칙은 분명 존재하는 듯합니다. 이 책은 많은 예시들을 통해 스토리텔링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무엇보다 투자의 관점에서 운을 다루는 내용들이 많았기에 흥미로우면서도 재테크 마인드에 큰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법칙을 내 것으로 만들어줄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